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41회 동쪽으로 이동한 스키타이 아리안, 동아시아의 중심 티베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기원전 3897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사적 대변혁인 불교가 탄생할 때 이들의 주체 세력들이 또한 동쪽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그 중심 지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곳의 정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897년경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스키타이 아리안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지장 보살님입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해서 정착한 중심지 법왕청인 지장 보살부는 어디였을까요? 몇 날 며칠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장 자치구인 티벳이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곳이 아닌가요? 지장 보살부인 법왕청의 서쪽이 바로 서장이구나. 그렇다면 서장인 티벳의 동쪽에 지장 보살부인 동아시아의 중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사천성 쪽일까 아니면 운남성 쪽일까? 근 1년을 궁금해하던 중에 근래에 관심 있게 열중하던 차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티벳의 지명 서장이란 장의 서부 지역을 뜻하는 지명으로 이곳 서장의 동쪽이 그러면 장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시는 차를 만드는 공장인 맹해 공장은 운남성 맹해현에 위치하고 있다. 뒤로는 멀리 퍼랑산과 반장촌을 등지고 있다. 1938년 중국 차입 총공사의 발령으로 90여 명의 기술자를 조직해 이곳 열대우림인 맹해현에 불의 실험 공장을 차리고 1940년에 첫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나 41년 일본군에 의해 폐쇄되고 51년 다시 중국 찬립총공사 운남 지점이 인수 관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차이나 운남성의 불교의 불과 동일한 글자인 불해현이 맹해현과 보이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보이차로 유명한 상품 보이차의 그 보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이차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보이를 두 음절로 쓰고 두 음절로 발음하지만 현 차이나에서는 두 음절로 표기하고 한 음절 폴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현재 차이나 언어의 발음 표기가 리을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를 추가하여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지를 뜻하는 지명 불해를 보이의 불과 맹의 발음으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지장보살님이 이동한 동아시아의 중심 불해는 보살의 한자 표현 불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지장보살님의 중심지가 현 차이나의 운남성 불해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해의 불은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운남성의 불해란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인 밝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살았던 스키타이 아리안 불해의 주인공들은 과연 현재의 운남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티벳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척박한 땅과 기후 날씨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지역입니다. 차마고도라는 교육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의 티벳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귀중한 토산품을 가지고 현재의 사천성에서 차를 바꾸어가는 교육의 길이며 고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티베트인들의 차마고도의 종착지역이 바로 운남성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운남성에 있었던 티베트인들이 근대사의 대파국에 운남성에서 현 볼모지의 땅 티벳으로 쫓겨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운남성의 차로 유명한 그 불해가 바로 동아시아로 이동한 지장보살님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티벳의 중심 도시 라시아입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간 러시아 제국을 아라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때의 아라사가 바로 바라시아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티벳의 중심 도시 라시아 역시
바라샤의 발금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벳의 불교를 라마 불교라고 합니다. 이 라마가 로마 제국의 표기라고도 했습니다. 라마란 바라무니의 헤탈의 땅인 바라밀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스운 것은 현 차이나의 모든 지명들과 한국의 지명들은 한자가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자의 지명들이 중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가 이들 차이나와 한국에 중복되게 이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나 운남성의 지명 운남은 과연 중앙아시아에 어떠한 지명이 이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차이나의 지명 운남은 바로 황제인 천자가 계셨던 곳의 지명을 이입했던 것으로 곧 황제가 계셨던 곳을 또한 티베트의 베트인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와 지명들이 현재의 차이나로 조작 이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 운남성의 바로 밑 남쪽 지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베트란 운남성의 운남이 밝은 땅인 베트이기 때문에 이곳의 남쪽이 베트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국명이 한국어와 한자가 혼합된 전형적인 한국어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지명 중 북부에 사파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때의 사는 샤카, 스키타이의 의미이며 파는 법왕청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베트남을 관장하는 법왕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베트남의 왼쪽 라오스의 국명은 중앙아시아에 흐른 강의 이름이 이입된 것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천자인 황제가 계셨던 곳 알랄의 땅에 흐른 물을 알수 또는 랄수라고 합니다. 수는 한자로 물을 의미합니다. 그 알수 랄수의 발음이 힘들으니 이 알랄의 한 음절을 두 음절로 나누어 알은 아리로 그리고 랄은 라오, 랴오 등으로 발음한 것이 고착이 되어 라오스가 된 것이며 이 라오스를 역사 속에서는 요하라고 합니다. 요하의 강이 있었던 곳이 요양으로 이곳의 발음이 그리스 이오니아 문명 이오니아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알 땅에 흐른 강을 아리수라고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수도인 서울에 흐르는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라오스의 남쪽에 있는 국가가 현재 말 많은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의 보디는 밝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있는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앙은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와 같은 밝은 의미이며 코르는 코리아의 코리와 동일한 의미이고 와투란 밝은 땅인 바트라고 했습니다. 티베트의 베트와 베트남의 베트, 앙코르와트의 바트는 동일한 말입니다. 현 폴란드의 수도를 와르사오라고 표기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와르소우라고 발음하지만 유독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은 이 와르소우를 바르샤바라고 발음합니다. 와자를 바자로 발음하는 것으로 앙코르와트의 와트는 바트인 밝은 땅의 의미입니다. 앙코르와트 유적의 앙코르와트가 바로 한국어였던 것입니다. 미얀마의 수도는 양곤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양은 중앙아시아의 천자인 황제가 계셨던 곳을 밝은 양이라고 했으며 이곳 황제가 계셨던 곳을 곤명의 곤이라고 했습니다. 수도 양곤의 양과 곤이 모두 중앙아시아의 황제가 계셨던 곳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말레란 마리, 메르, 마르와 동일한 말로 마을,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쿠는 스키타이의 키, 카, 코 등과 동일한 의미이며 알라는 중앙아시아의 알땅이며 룸은 로마 라마의 합성어이고 푸르는 푸르, 파르, 파라 등과 같은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란 자는 감탄사이고 카르는 사르사르인 황제이며 타는 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팔 옆에 부탄이라는 지명은 불땅, 밝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현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모든 국명과 지명들이 한국어와 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회에서는 세계 4대 문명의 비밀에 대해 밝혀드릴 예정이오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셔
일생의 때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런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